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책, 책, 구글앱이래? 베스트셀러 쪽에 있어서 이거랑 자본주의 관련된 서적을 두 개를 골랐는데 그 둘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 중에 제가 막 요약을 한 건 아니고 영감이 될 만한 말들이라던가 제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바쁘셔서 시간이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더 그냥 구글에서 했던 전략을 나한테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구글의 뭐 기술적인 발전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살짝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한 건 아니고 듣다 보시면 어떤 가락인지 아실 거예요. 최대한 개인적인 도움이 되는 말들을 모아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영상은 논 편집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좀 허접하더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도 패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총 몇 개지? 챕터가 9개로 돼 있어요. 그라운드, 학교 기숙사에서 슈퍼파워의 상징으로라고 해서 그 구글 초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 두 번째 창업자들 열정으로 세상이 바뀔 때까지라고 해서 창업자들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 녹음되는 거 맞지? 잘 되고 있네요. 세 번째는 문화? 어떻게 문샷 오타 났어. 문샷 어떻게 미래를 만들 것인가. 네 번째 챕터는 비밀연구소 구글의 미래 전략. 다섯 번째 검색 과거의 성공을 미래로 연결하는 방법. 6번 마스터마인드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7번 스마트폰, 로봇과 자동차 시스템으로 세상을 움직이다. 8번 디지털화 사생활 보호. 디지털화 vs 사생활 보호. 구글을 둘러싼 논쟁. 9번 미래 위대한 비전인가 거대한 회사인가 라고 해가지고 제가 챕터별로 정리를 짤짤 해보았고요. 지금은 일요일 밤 12시 19분인데 아마 다들 출근하실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이제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거나 아니면 학생분들은 내일 하루를 시작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드시겠죠? 시험이 있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들 때 하는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세대의 가장 큰 기업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은이가 토마스 슐츠라고 하고요. 이분이 독일에 있는 그 기자였는데 기자였는데 보통 이제 구글이 내부 오픈을 안 하는데 이분한테 했나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책 읽을 때 아무래도 저는 그 힐러리 자서전도 그렇지만은 너무 그 광고 책이잖아요. 기업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정치인이 낸 책이면 다 PR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거리를 두고, 물론 당연히 내부에서 승인한 거니까 정말 막 부정적인 얘기나 이런 거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유념을 두면서 읽었고, 막 그렇게 옹호옹호 하진 않은데 물론 행간에 막 부정적인 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뭐 참고할 만한 팩트를 내가 뽑아서 이해하면 되니까. 다른 책이 잘 없잖아요. 구글에 대해서, 구글
직접적으로 인터뷰하면서 찍은 게, 그래가지고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단 제가 뽑았거든요. 이거 마음에 들면 그걸 이렇게 줄쳐가지고 다시 적어놓고, 이거 마음에 들면 줄쳐가지고 적어놓고, 그게 뭐 한 줄일 때도 있고 한 페이지 가깝게 될 때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띄어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그 그라운드 학교 기숙사에서 슈퍼파워의 상징으로 라는 챕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미래에 관한 가장 급진적인 아이디어는 인터넷 세상이었는데, 완전히 초창기라 세상의 모든 정보가 서로 연결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우린 글로벌 정보 공간을 갖게 된다. 라는 문장만으로도 모두를 흥분시키곤 했다. 지금 구글 얘기하는 세상의 모든 정보가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세계를 꿈꾸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벅찬 일이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많이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위노그레드. 어느 날 레리와 토론을 하다가, 레리는 CEO거든요. 구글 CEO. 토론을 하다가 그에게 이 아이디어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레리는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당시에는 많은 과학자가 기계가 의미 있는 문장과 쓰레기 같은 문장을 구분하려면 복잡한 인공지능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자동 온라인 검색 기능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초반에는 지금 가능했던 것들이 다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초반 시장 상황이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 슈미트를 CEO로 지정하게 되는 그 두 명의 창업자들이 창업을 하다가 뭐 기술자들이니까, 기술자라 그래야 되나? 그쪽 테크 쪽 사람들이니까 경영에 있어서는 좀 많이 서툴러서 처음에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투자를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적자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슈미트라는 그 전문 경영인을 CEO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그 문단인데, 지금도 실리콘밸리의 많은 신생기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아이디어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관리하지 못해서다. 실리콘밸리의, 저 지금 좀 귀신 같나요? 불빛 때문에. Sorry. 실리콘밸리의 많은 신생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아이디어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관리하지 못해서. 성장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주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거, 구글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 창업자들의 연설이 있었는데, 뭐 그런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 선언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미사여구를 하며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자본주의의 세속화에 재빨리 물드는 현실 속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순진한 희망 정도로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현실화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구글의 주식 발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보통 주식회사는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파워를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본인 창업자들과 이 초기 제일 1기로 외부에서 들여온 슈미트 CEO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식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발행을 했대요. 그런 투자자들의 입김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비전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인데, 새로운 투자자들은 구글의 장기적인 성장에 전적으로 참여하겠지만 다른 상장 회사들처럼 전략적인 결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좀 다르게 일반 주식회사들과는 다르게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챕터 넘어가서 창업자들 열정으로 세상이 바뀔 때까지, 좀 오글오글하는 그 타이틀인데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페이지에게 구글은, 레리 페이지 저거 창업자, 페이지에게 구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동기계가 아니라 자기 기업이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페이지는 거듭해서 야망 없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소심함에 대해서 불평한다. 그리고 내가 여기를 별표를 해놨어. 사람들은 야심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지 못해도 완전히 실패한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라는. 그 다음, 부는 모자이크의 한 부분으로 일종의 사소하면서도 기분 좋은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레리 페이지가 다른 룰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그의 룰일 뿐만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철학적 개념과 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실리콘밸리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피터 틸은 세계가 정말로 중요한 질문에 대해 너무 관심을 덜 기울인다고 말한다. 그 질문은 이 세상이 더 나아지려면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가? 실리콘밸리의 경제계 리더들은 수십억의 이익과 약간 허황되게 들리는 꿈이 서로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상적 이상주의에서 찾는다.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의 이름은 문샷, 어떻게 미래를 만들 것인가. 이 문샷 프로젝트라는 거를 여러 개를 진행을 하고 있대요. 실제로 구글에서는 그 돈이 되는 그 부서에서 돈을 끌어다가 이런 실험적인 부서에다가 많이 투입을 시키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실현시키고 싶어하는 돈을 쏟고 있는 프로젝트가 문샷 프로젝트라고 하겠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연구소 구글 X의 수장 아스트로 텔러의 말을 들어보자. 처음에는 믿지 않지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10%를 향상시키는 것보다 10배를 향상시키는 것이 더 쉬울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해석한 바로는 틀 안에서 헤매는 것보다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낫다. 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도 네가 무슨 짓을 해서 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면 그게 패러다임이 잘못된 거다.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그건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또 나온 말을 해볼게요. 사람들은 대부분 10배의 연장선상에서 사고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그러한 사고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협동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도했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가령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 과학자, 정부가 식량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근데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굶주리는 인구가 수억 명에 이른다. 지구의 자원은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으며 식품 생산 방식도 강도 높은 대량 축산업처럼 환경 생태적으로 매우 비도덕적이다. 오래전부터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는 벼품종과 개간을 덜 해도 되는 경작지 연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렇다면 다른 연구자들은 이들과 똑같이 일해서는 안 된다. 설령 구글의 연구팀이라도
수십 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몰해온 이 모든 과학자와 전략가보다 더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툭 내놓을 순 없기 때문이다. 만약 구글이 뛰어든다면 별표 객관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약간 패러다임에 그리고 이 뒤에 적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아예 동물을 죽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공 고기 살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 생각을 바꾸는 그런 아예 동물 잘해서 조금만 이렇게 피해주고 잘 먹어야지 이거에서 아예 그러면 아예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살만 만들면 되잖아. 그거 있잖아요. 요새 새로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그 얘기고 쭉 이어진 내용이요. 얘기해드릴게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랑 테슬라를 만드신 분. 우리는 보통 모든 것에서 유사성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참고로 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양하게 변형을 합니다. 만약 스페이스X가 로켓을 개발할 때 이런 길을 지금 말했던 방금 이런 길을 걸었다면 아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나사나 정부 산하의 다른 우주선 제작업체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기존 모델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 대신 머스크와 그의 팀은 오랜 통념을 던져버리고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로켓에 정말로 필요한 부품은 무엇인가? 그 부품에 맞는 재료는 무엇인가? 결국 스페이스X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로켓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머스크는 말한다. 제1 원리는 물리학자들의 세상을 보는 필터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부수어 원리에 기반을 둔 진실에 비춰보고 거기서부터 논리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다행히 그런 방식으로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걸 다시 생각해보면 내 목표가 있다.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걸 굉장히 간단하게 명제로 정리하고 이거를 이루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래에 딸려오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이거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지 해서 아예 새롭게 생각을 꺼내내는 것이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적진 않았지만 나오는 말이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해서 절감이 안 되고 뭐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것들이었다면 당연히 이렇게를 해야 이렇게 된다라고 했던 그거를 일단 파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것은 여담인데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여린 남자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탈룰라? 그게 엑스와이프 옛날 와이프인데 2번인가 3번인가 그 여자랑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 여자가 인터뷰하는데 막 너무 그냥 둘이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막말을 막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인터뷰 해주는 사람한테 왜 딴 얘기하고 있지? 인터뷰 해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론 머스크 옆에 있어. 이 사람이 나한테 결혼을 하자고 만난 지 열흘인가 만에 결혼을 하자고 했고 그 당시에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더라도 나는 결혼을 했을 것이다. 농담조가 아니야. 진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뭐지? 그러고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애가 있거나 했거든요. 그러고 바로 자기가 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모든 것이 너무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고 나의 부모님은 아직도 그 일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뭐 그냥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너무 진지하게
웃으면서 진짜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늘 생각하고는 했었다.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그냥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어 남자가. 내가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지. 기사를 찾아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원래 엄청 외로움 많이 타고 그리고 바로 이혼하고 또 피앙세가 바로 만들어가지고 또 원래 막 그렇게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 일론 머스크가 나는 집에 아무도 없고 뭐 이런 거를 참지를 못한다. 아무도 없는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고 막 그런 환경에서 절대 나는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되게 여린 것 같더라고요. 좋은 여자 만나야 될 텐데. 엠버랑은 헤어졌다는데 모르겠어 나도. 아무튼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는데 연예인은 아니지. 아무튼 뭘 해도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린 잘 살기 위해서 그가 한 말을 연구합시다. 네. 그 다음에 끝났어요. 3번 챕터 4번 챕터 말씀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이 썼어. 나 열심히 썼어. 4번 챕터 비밀연구소 구글의 미래 전략.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는 구글이 창설한 양자 인공지능 연구소가 있는데 이게 나사 안에 있대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는 챕터인데 양자 컴퓨터는 일단 양자역학의 특이한 아원자적 영역은 지금까지 대중의 관점에서 아인슈타인과 스타트rek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다. 그렇대요. 양자역학 되게 어려운 건가 봐요. 저도 막 대충 조금 읽어보고 이러긴 했는데 절대 내가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한 양자역학에 대한 책을 읽어보려고요. 두 개의 반대 조건을 동시에 허용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세계는 무척 부조리하게 여겨진다. 켜지는 동시에 꺼지고 예인 동시에 아니오이기 때문이다. 물리학자 슈레딩거의 유명한 고양이 사고 실험에서 보여준 것처럼 살아있는 동시에 죽은 고양이의 세계다. 전문가들은 양자역학 법칙 이용 컴퓨터가 등장하려면 수십 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0과 1을 동시에 겹쳐 사용해야 하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왜 저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의 반대의 상황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은 이미 첫 번째 양자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어 놓았다.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 기업 T-Wave에서 사들였다. 여러 개의 큐비트,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는 1과 0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개의 큐비트 1과 0의 중첩 지점 상태가 한꺼번에 뒤엉키며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빠른 속도로 동시에 계산한다. 이 원리에 따라서 전통적인 컴퓨터에 비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계산이 이루어진다. 이걸 완성했다는 건 아니고 진행시키고 있대요. 근데 이거는 구글은 이미 첫 번째 양자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어 놓았다.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 기업 D-Wave에서 사들였다. 지난 2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역시 불확실해 보이는 많은 것이 몇 년 안에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구글은 역시 여전히 핵심적인 에너지와 자원, 야망을 최초의 문샷 프로젝트에 쏟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D-Wave 그 양자 컴퓨터 회사의 공도 양업자? 수석 과학자인 에릭 라디진스키가 회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반응들에게 뭐든 처음에는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라고 했답니다. 지지 않는군. 역시
일찍 자야 돼가지고 그 다음 편에서 이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금 남은 게 지금 딱 반 왔거든요. 반 왔어요. 그러면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뭔가 수다만 하다가 끝나고 좀 많아가지고 나머지는 2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미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방 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약간 소설적인 내용,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스토리적인 내용이 반이고 약간 기술적인 내용 섞여있는 게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2부에서 컨티뉴 할게요. 오늘은 자요 우리 다. 12시 42분 빠이. 안녕. 또 봐. 또 올게요.